한 브랜드가 불과 3년 만에 인싸의 상징에서 아재의 증표로 추락했습니다. 큰맘 먹고 24개월 24개월 할부? 할부로 긁은 와, 진짜 스마트폰. 길다. 혹시 포기할 수 오렌지색 없어. 아이폰을 고르셨습니까? 축하합니다. 방금 20대들이 가장 기겁하는 완벽한 영포티 아재폰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한때 줄 서서 사던 그 폰이 지금은 조롱의 대상이 됐을까요? 이 대학가 오렌지색 무슨 카페에서 쨍한 아저씨는 오렌지색 뭐야? 아이폰을 말도 꺼내면 안 돼. 친구들의 줄 서 시선이 어떻게 다 싸늘해지는 치워버려? 풍경이 이제 일상이 진정해. 이건 됐습니다. 특별하다고. Good 스마트폰 afternoon. 계급론이 I see you're 무너진 concerned. 진짜 Yes, we're not 메커니즘, sure what to 트렌드 do. 최전선에서 스마트폰이 벌어지는 관계에 잔혹한 차단된 눈치 부분이다. 게임의 이 밑바닥을 오늘 눈치 남김없이 게임에서 뜯어봅니다. 사롱 대학가 카페의 그 싸늘한 시선, 비싼 돈 주고 산 40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40대 영포티들이 힙해 보이려고 아이폰 생태계에 꾸역꾸역 진입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오염됐고 그 결과 20대가 탈출했다고 분석하죠. 하지만 이는 대중의 눈을 가리는 완벽한 착각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아이폰은 센스, 갤럭시는 실용. 대학 새내기 OT에서 다 같이 폰 꺼내 인스타 교환할 때 혼자 갤럭시 들고 있으면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다들 몽클레어 패딩 입었는데 나만 낡은 노스페이스 걸친 기분. 아무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반박자 늦은 시선이 모든 걸 말해줬죠. 스마트폰은 카페 테이블 위, 지하철 손안 등 하루에도 수십 번 남의 눈에 노출되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20대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체면이자 남과 나를 구분짓는 우월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견고한 공식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죠. 회의실에서 부장님이 명절 저녁 식탁에서 삼촌이 최신형 아이폰 프로맥스를 꺼내들기 시작한 겁니다. 40대가 진입해서 아이폰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애플이 십수년간 유지해오던 절대적인 프리미엄의 지위를 상실하자 40대도 만만하게 지갑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백화점에서 에르메스 백이나 롤렉스 시계를 살 때 가성비를 따지나요?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150만 원짜리 아이폰을 두고 가성비와 스펙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애플의 무적 방어막은 박살났습니다. 20대 레이더망의 위험 신호가 켜진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들은 껍데기만 남은 사과 마크에 헛돈을 쓰는 대신 기꺼이 실용주의와 새로운 개성을 찾아 삼성으로 짐을 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트렌드를 나누던 얄팍한 환상이 붕괴되는 거대한 지각 변동, 20대가 사과 농장을 불태우고 탈출하게 만든 소름 돋는 진짜 원인 세 가지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20대들은 왜 멀쩡한 아이폰을 버리고 스스로 갤럭시로 도망쳤을까요? 뇌과학과 트렌드 심리학이 가리키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향 전파의 저주입니다. 트렌드라는 건 본래 물과 같아서 가장 예민하고 젊은 계층에서 시작해 점차 대중적이고 나이 든 세대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비싸고 힙한 스트릿 브랜드라도 동네 아저씨들이 등산 갈 때 단체로 입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힙스터들은 그날로 그 옷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죠. 아이폰 역시 1020 세대의 전유물에서 시작해 30대를 거쳐 마침내 4050 부장님들의 손에까지 완벽하게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계를 통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완벽한 대중화가 20대들의 이탈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길거리에서 10명 중 7명이 들고 다니는 기계는 더 이상 특별한 체면도 스웨그도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플의 극심한 디자인 사골과 삼성의 초계인화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카메라 렌즈 구멍이 1mm 커지거나 위치가 바뀐 것 외에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요? 케이스를 씌우면 13인치, 15인치 본인조차 헷갈리는 심각한 폼팩터 정책입니다. 반면 삼성은 Z 플립 시리즈를 던지며 Z세대의 뇌관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바로 폰꾸, 즉 폰 꾸미기 본능입니다. 똑같은 쇳덩어리를 들고 다니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 세대에게 외부 액정을 내 맘대로 바꾸고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일 수 있는 갤럭시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디지털 다마고치였습니다. 정형화된 감성 안에 사용자를 가두려는 애플의 통제주의가 완벽한 자율성을 갈망하는 세대의 욕구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성의 유통기한 만료와 피 튀기는 실용주의의 일격입니다. 고물가 시대 20대의 지갑은 얇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애플이니까라는 모호한 자부심 하나로 퉁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뇌가 그 비상식적인 가성비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타이밍에 삼성이 내민 카드는 자비가 없었죠. 지갑을 꺼낼 필요 없는 삼성페이, 알바나 신입사원 시절 목숨줄과도 같은 통화녹음, 그리고 인터넷 연결조차 필요 없이 실시간 통역을 해내는 온디바이스 AI까지. 비싸고 예쁘기만 한 깡통과 막상 써보니 내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주는 최첨단 비서. 감성이라는 얇은 안개가 걷히자 압도적인 실용성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20대의 이성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심리적 변화는 단순한 유튜버들의 추측에 불과할까요?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차가운 숫자와 역사적 패턴이 그 답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최근의 스마트폰 사용률 추이 데이터는 이 서늘한 심리전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40대 아이폰 사용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의 30% 벽을 매섭게 뚫고 치솟았죠. 강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사과 마크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영원히 애플의 충성 고객일 것 같았던 20대의 지표는 정반대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의 심층 조사에 따르면 비싼 스마트폰의 혁신성이 예전만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훌쩍 넘겼습니다. 1020 세대가 맹목적인 감성에서 깨어나 150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철저히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비 지형도를 그리는 거대한 지표들이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이 기시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소름 돋게 똑같은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후반 전 세계 엘리트층을 지배했던 블랙베리의 화려한 전성기와 처참한 몰락입니다. 당시 쫀득한 물리 키보드가 달린 블랙베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부터 여의도 증권가의 금융맨들까지 이른바 성공한 어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이 기기를 올려두는 것 자체가 나의 지적 수준과 계급을 증명하는 완벽한 징표였죠. 하지만 터치스크린과 모바일 앱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세상을 뒤엎을 때 그들은 특유의 물리 키보드 감성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오만함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블랙베리는 혁신의 상징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답답한 꼰대들의 전유물로 완벽하게 추락해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알량한 자존심에 취해 대중의 실용적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대가는 잔혹한 시장 퇴출뿐이었습니다. 지금 애플이 보여주는 폼팩터의 정체가 이 블랙베리의 멸망 직전 패턴과 소름 돋도록 닮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내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줄 통화 녹음과 인터넷 없이도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개방적인 시스템에 목말라 하고 있죠. 하지만 애플은 티타늄 소재의 질감이나 카메라 렌즈의 미세한 크기 같은 껍데기 감성에만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학생 원룸 월세 석 달치에 맞먹는 150만 원을 지불한 대가가 고작 전작과 똑같이 생긴 예쁜 디자인뿐이라면 영리해진 20대 소비자들은 두 번 다시 속아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거 블랙베리를 미련 없이 버렸던 대중들처럼 애플이 쳐놓은 폐쇄적인 감성의 울타리를 잔인하게 부수고 탈출하는 중입니다.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소비의 역사는 지독하게 반복됩니다. 40대의 대거 진입으로 브랜드의 희소성은 박탈당했고 기술적 혁신마저 멈춰버린 기계. 이것이 바로 한때 20대의 절대적인 종교였던 아이폰이 흔해 빠진 국민폰을 넘어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완벽하고도 차가운 증거입니다. 이 유치한 오렌지색 아이폰 논란을 그저 커뮤니티의 밈이나 세대 갈등 썰로만 소비하고 넘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거대 기업들의 마케팅에 휘둘리며 150만 원씩 헌납하는 수동적인 소비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완전히 다른 시선, 바로 투자자의 냉혹한 렌즈로 해부해야 합니다. 대학가 카페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는 1020 세대의 거대한 환승 이탈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은 1등 기업이 가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리켜 경제적 해자, 모트라고 불렀습니다.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벽 주변에 깊게 파놓은 연못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업만의 독점적 방어막을 뜻하죠. 지금 20대의 이탈은 애플이 십수년간 구축해온 50% 이상의 미친 마진율, 그 철옹성 같던 브랜드 해자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서늘한 선행 지표입니다. 소비자들이 애플의 생태계를 특별한 명품이 아닌 평범한 가전제품으로 인식하고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만간 기업의 재무제표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덮칠 것임을 예고하는 암시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승부사 워런 버핏의 철학을 떠올려 보십시오. 버핏은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난해한 차트보다 대중의 평범한 일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소비재에 미친 듯이 집착했습니다. 그가 매일 즐겨 마시던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 독점력을 꿰뚫어보고 사람들이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소비할 수밖에 없는 질레트에 전 재산을 쏟아부어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능력 범위, 서클 오브 컴피턴스 전략의 핵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지갑을 열고 밥 먹을 때도 손에서 놓지 못하며 심지어 계급장처럼 과시하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것에서 모든 투자는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지하철역이나 대학가에서 대중의 손에 쥐어진 기기의 브랜드가 어떻게 교체되고 있는지, 그들의 분노와 열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읽어내야만 합니다. 결론은 명쾌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내 신분과 계급을 위탁하며 비싼 돈을 허공에 날리는 얄팍한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중이 오렌지색 아이폰을 들고 헛된 과시욕에 취해 눈치 게임을 벌일 때 우리는 한 발자작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맹목적인 심리 변화를 날카롭게 캐치해야 합니다. 내 생활 속 가장 밀접한 물건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거대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넥스트 트렌드를 선점하는 뾰족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스마트폰 계급론의 붕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돈을 버는 1%의 시야입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여러분은 요즘 일상에서 어떤 브랜드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똑똑해지고 부자 됩시다.